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플라이백 SMPS 키트의 입력 회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전체 회로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회로도는 차근차근 앞으로 한 파트씩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인데요. 전체 회로도라든지 아니면 각 부분의 회로도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텍스트와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전체 회로도 중에서 특히 여기 입력 파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키트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의 회로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네, 이런 입력 회로는 전파 정류 회로라고 부르는 회로인데요. CN1을 통해서 220V의 교류 AC 전압이 인가되는데요. 네, 이 SMPS라는 건 DC-DC 컨버터인데요. DC-DC 컨버터는 말 그대로 DC 전압을 DC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CN1을 통해서 220V의 교류 전압이 들어오면 먼저 이를 직류화 해주는 회로가 필요한데요. 자, 여기 보시는 D1, D3, D4, D7, EC2 이 회로가 이루는 것이 정류 회로가 되겠습니다. 정류 및 평활 회로. 네, 이 회로를 통해서 CN1을 통해 입력된 교류 전압이 DC로 변환이 되는데요. 이때 여기서 사용된 EC2 있잖아요. 네, 여기 EC2가 전제 400V의 10 마이크로페럿의 용량을 사용했는데 이 용량의 캐패시터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 12W의 양전원 SMPS 키트는 입력 전압을 220V의 플러스 마이너스 10V 급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220V의 플러스 마이너스 10V는 곧 198V에서 242V를 의미를 합니다. 이 SMPS가 입력 전류로 가장 큰 전류를 소모할 때가 언제일까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전압이 가장 낮을 때, 입력 전압이 가장 낮을 때 입력 전류가 가장 높게 됩니다. 네,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만약에 12W의 전력을 소모를 하는 회로를 구성을 했다고 해볼게요. 만약 12W가 이게 이 전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220V의 전압을 쓴다면은 이때 필요한 전력을 전압으로 나누면 계산이 되겠죠? 근데 만약 전압이 작아져서 198V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는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필요한 전력값이 다시 필요한 전류가 이 전압이 220V일 경우일 때보다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입력 전류가 가장 클 때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입력 전압이 가장 낮을 때인데요. 왜 이런 입력 회로에서 갑자기 입력 전류가 낮은 경우를, 아니 입력 전압이 낮은 경우를 고려하냐면 이 캐패시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리플 전류라는 사양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플 전류라는 사양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 시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3형사의 캐패시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3형 콘덴서의 캐패시터 시리즈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제가 사용한 캐패시터는 400V급의 1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인데요. 이 콘덴서의 이 사양을 따라가 보면 여기 보시면 리플 전류로 86mA의 사양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정도의 사양을 갖는 캐패시터를 선정을 했냐면,
자, 이 SMPS 키트의 효율은 75에서 80%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12W의 출력 전력이 소모가 된다면 입력 전력은 얼마가 될까요? 이때는 12W를 가장 나쁜 경우를 생각을 해서 0.75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거를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16W가 되는 거죠. 즉 만약에 이 SMPS 키트가 75%의 효율을 가진다면 12W의 전력이 출력에서 소모가 된다면 입력 전력으로서는 이렇게 16W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아까 생각했듯이 입력 전압이 낮을 때 입력 전류가 가장 높은 경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키트의 입력 전압 범위는 198V부터 242V일 때까지니까 198V일 때 입력 전류로서 가장 큰 전류가 소모가 되겠죠. 198V를 정류를 한 전압은 198V의 루트 2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대충 280V가 됩니다. 다이오드에서 소모되는 VF 값이 있지만 이것은 무시를 할게요. 그러면 이 12W가 0.75 다시 12W가 75%의 효율을 가지면 16W의 전력이 필요를 하니까 이때 필요한 이 198V의 입력 전압이 인가가 될 때 필요한 입력 전류 I는 가장 높은 경우죠. 이것은 16을 280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이때는 57m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키트가 12W의 전력을 소모할 때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57mA가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캐패시터를 선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57mA의 캐패시터를 57mA의 전류를 견딜 수 있는 거는 이 데이터 시트에 보시면 400V에 6.8 마이크로패러드 사용이 있는데요. 이 캐패시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용량값이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마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10마이크로패러드의 캐패시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서미스터 소자인데요. 네, 이 서미스터 소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도립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도립전류라는 것은 맨 처음에 회로가 이게 동작을 하지 않을 때 그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하면 순간적으로 수십 암페어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도립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선 이 임피던스 성분을 이 0옴에 가까운 임피던스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로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0옴의 라인 임피던스 성분이 이것을 1옴으로 높여준다고 하면 그때 이 흐르는 전류가 이 1옴에 의해서 곱하기 그때의 전류를 하면은 이만큼의 전압강화가 생기는 거고, 또 그 라인에서 전력이 소모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쓸데없이 전력이 소모가 되는 거는 효율이 안 좋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회로가 맨 처음 동작을 할 때에만 이런 라인 임피던스 성분을 높여주고,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나면 다시 라인 임피던스를 0옴에 가깝게 줄여주는 그런 동작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동작을 구현하는 거는 이렇게 NTC 서미스터를 사용하는 게 가장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 입력 전류, 다시 이 도립 전류에 관한 거는 제가 실험과 함께 좀 자세하게 다룬 블로그 포스트가 있습니다. 해당 포스트는 제가 댓글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한 3편 정도로 작성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 SMPS 키트의 입력 회로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 회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캐패시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SMPS를 설계를 할 때 좀 전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류의 관점이라고 하니까 말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전압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해야 되는 요소들도 있고, 어떤 요소에서는 전류를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 캐패시터를 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를 한다기보단 어떤 캐패시터를 사용을 할지 선정을 할 때에는 이 전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압을 고려를 해줘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입력 전압 범위가 지금 220V에 플러스 마이너스 10V지만 220V에 플러스 마이너스 10V가 아니라 300V다. 그러면 이 400V의 내압을 가진 캐패시터는 사용하기 힘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압은 어떤 한계치에 대한 선정을 할 때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류는 오늘 캐패시터를 다룰 때 알아봤듯이 어떤 최악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됐었죠.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면 그만큼 어떤 부분에서 전력 소모가 일어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 전력 소모가 다른 동작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류가 많이 소모가 되면 그것을 캐패시터가 잡아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안에 두고 부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출력 회로와 보상 회로, 그리고 이 PWM IC와 스너버 회로, 그리고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말을 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과 함께 같이 글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